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정규화입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뭐 1장, 2장은 좀 비중이 낮긴 합니다. 얘네에 비하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순서로 설계할 것이냐. 한번 쭉 살펴보죠. 우선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세 개만. 그래서 제가 요걸 또 좀 재밌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개논물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개논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개구리는 논에 물이 있을 때만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지만 개논물, 이런 개논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애초에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개념 설계를 해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토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를 좀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념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을 당연히 하겠고, 요거 기억하세요. 트랜잭션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그죠?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아셨죠? 자, 트랜잭션 모델링 하니까 개념 모델, 그래, ER 다이어그램, ER 모델링 한다. 그래서 모델링이고요. 논리적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트랜잭션이 또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는 실기에 이게 나왔던 것들 기억하는데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트랜, 스, 플러스 액션의 합성어입니다, 얘가. 트랜스가 뭐야? 교환하는 행동을, 한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을 주겠지? 그러면은 그 은행원 분께서 타자를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눌러서 적용이 돼가지고 내 통장에 찍히는 것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료를 교환하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트랜스액션이라고 이야기한다. 트랜잭션을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개념 설계는 뭘 한다고요? 트랜잭션 모델링 하고요. 논리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요. 트랜잭션끼리 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논리 설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 설계에서는요. 실제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죠. 물리적 구조 설계,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얘도 객관식으로 종종 출제됩니다. 접근 경로 설계, 트랜잭션 세부 설계 이렇게 되고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교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다 보면 우리 개념 설계라고 논리 설계를 하죠. 그럼 논리 설계에서 우리가 바로 정교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가 체계적으로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정교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개념적인 모델인 ER 모델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를 전산화하려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얘네를 논리적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논리적 설계에서는 개념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사상해요. 매핑한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 그지? 개념 모델에서 논리 모델로 바꾸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제가 이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매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하는 규칙을 매핑 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교화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이걸 하는 거냐면, 이 논리 설계로 이렇게 매핑 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얘네 구조가 지금 엉뚱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중복도 생기고, 뭐가 있어요. 종속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제해 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고요. 이 정교화하는 것에 대한 거는 실기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쪼개나가는지. 여기에서는 이 각 단계의 제약 조건들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거고, 얘네는요, 테이블을 쪼개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스키마 구조를 쪼개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문제? 중복, 그리고 가장 큰 수정, 삭제, 삽입 시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최종 목적은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과 뭐예요? 효율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얘네를 정교화하다 보면 테이블이 쪼개지면 조인이 생기거든요. 테이블을 쪼개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쭉 해나가게 되는데, 얘네를 나중에는 효율성 면에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역정교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상현상에 대한 건데,
이거는 실기에 가면 진짜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이 실제 예제를 보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기에서는. 우선은 삽입 이상. 데이터를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게 바로 삽입 이상이고요. 삭제 이상은요. 삭제할 때 생기는 문제를 우리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갱신 이상은 갱신할 때 생기는 문제를 갱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insertion, deletion, updating. anomaly, 이 anomaly만 해도 이상만 해도 이게 문제가 수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우리 이제 정보 처리는 필기하고 실기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중에 데이터베이스만큼은 정말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얘네를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실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 이론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이 실기시험에 이상현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규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10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상현상이 보통 20문제, 정규화 같이 묶여서 30문제가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적 종속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종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 속성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으면 여기에 뭐 학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주소라든지 이게 뭐예요 이거? 이클립스입니다 이거 뭐야 이게 타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 학생이니까 뭐 학과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 간에 종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학생이라고 하는 애는 이 학번이죠. 학번이라고 하는 애는 이 학생을 고유하게 식별해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종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즉 학번이 1인 애는 걔의 주민번호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인 거야. 거꾸로 주민등록번호는 이 학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걸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종속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 속성 간의 상호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함수적 조건이라고 한다. 기준값을 결정자라고 하고요. 종속되는 값을 종속자라고 합니다. 얘네도 필기는 아니고 실기에서 열나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결정자와 종속자. 릴레이션 R에 존재하는 데이터 항목 중에서 속성 Y가 X에 함수적으로 종속된다고 하는 말은 속성 X를 이용을 해서 Y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학번을 가지고 주민번호를 식별한다는 거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속성입니다. 속성 Y는 속성 X에 함수적 종속한다고 하면 X는 결국은 Y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가 결정자고요. Y는 종속자가 되고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필기에도 자주 나오고요. 실기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좀 출제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가 아니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완전 함수적 종속이란 복합 속성 X에 대해서 X가 Y를 완전히 종속한다고 할 때 완전 함수적 종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이행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총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가 Y를 결정하고 Y가 Z를 결정하면 결국은 X가 Z를 결정하겠죠. 그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이행 함수적 종속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기에 가서 배우세요. 자, 정규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어요. 얘에 대한 제약 조건은 도메인은 원자값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테이블이 나왔는데 이거 얘 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번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한 항목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학번, 이름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거 성없다 진짜. 이거는 원자값이 아니잖아요. 학번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애가 같이 들어가니까 얘네를 쪼개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하는 애가 바로 1차 정규형이 됩니다. 자,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한 단계가 바로 2차 정규형이 되고요. 2차 정규형이 되면 뭐예요? 바로 완전 함수적 종속 상태인 거죠. 아셨죠? 이거 좀 잘 쓸까? 이거 완전이다 이거. 그래서 1차 정규형에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면 2차 정규형이 되고요. 2차 정규형은 완전 함수적 종속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전 함수적 종속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행 함수적 종속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2차 정규형에서 이행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3차 정규형이 되고요. 3차 정규형에서 BCNF 정규형이 가는데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적 종속을 제거합니다. 우리 결정자가 뭔지 아시죠? 결정자인데 결정자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테이블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식별자가 되는데 식별자인데 후보키는 뒤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후보키가 아닌 애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후보키는 뭐냐면 기본키가 될 수 있는 애들이거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이 BCNF 단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 4, 5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BCNF가 들어갔어. 그래서 이 BCNF를 뭐라고 하냐면 강한, 다른 말로 강한 3차 노멀 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3차 정규형에서, 그지? 3차 정규형 BCNF에서 다치 종속을 제거하면 4차 정규형이 되고요. 4차 정규형에서 조인 종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5차 정규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BMS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1차 정규형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정규화를 한다는 것은 1부터 5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할 때마다 테이블이 쪼개집니다. 쪼개고 하다 보면 테이블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은 조인이 많이 생기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정규화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좀 볼게요. 1정규형은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원작 값으로만 되어 있는 애. 2정규형은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3정규형은 이행함수적 종속을 제거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자, 다음에 BCNF는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하고요. 4차 정규형은 다치 종속, 닭가 종속 같은 말입니다. 얘네를 제거합니다. 다음에 5차 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합니다. 얘네 포인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속성 끝났네요. 5차 정규형이에요. 그죠? 조인 속성 딱 나오면 끝난 겁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 시에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물리적 설계에 해당하는 걸 모두 선택하래요. 트랜잭션 모델링? 얘 개념 모델링인데 그럼 기억 제외한 2번이 답이 되겠죠. 답 고를 때도 기억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 당연히 되겠죠. 설계 순서 개논물입니다. 개논물, 개논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규화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 구조의 안전성 최대화. 좋아요. 중복 데이터의 최소화가 되겠죠. 이상현상 최소화, 불일치 최소화. 좋습니다.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정규화하는 것은 테이블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라 그랬어요. 종속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억을 뺀 나머지 애들 띠띠띠 딩동댕 3번이 답이 되겠죠. 굉장히 유치하다 딩동댕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3장인가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